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가 주목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같이 그 흐름 이어가 보시죠. 자,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MTN 차용주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이고 또 오후이잖아요. 또 마감까지 한 35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함께 흐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부터 확인을 하시죠. 삼성전자,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흐름 나오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같이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따는 딱히 보여지지는 않는 구간이기는 하네요. 기관 쪽 한번 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이 담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고 오늘 실적 나왔던 LG전자도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또 프로의 시선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김진경 본부장님께 오늘 10조라는 넘버를 확인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이러한 반응, 이제 앞자리 9, 10까지 가는 건 이 실적의 힘으로는 시간 문제다, 괜찮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 이제 10조 원가량이 나온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사실 9조 원 정도의 이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좀 잘 나온 상황이기도 하죠. 하이닉스에서 이제는 뭔가 삼성전자로 시선이 옮겨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외국인의 매수가 또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동안의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너무나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또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좀 더 나아지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단 엔비디아로의 어떤 HBM과 관련한 기대감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어떤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좀 충분하게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테스트 인증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 개편도 진행했었죠. 또 개발팀도 이제 신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뭔가 좀 더 뚜렷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주가에도 좀 다소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간의 이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경우도 그동안에 또 주가도 소외가 되었었고 또 하반기에는 기대할 거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번 실적 말고 하반기에 있을 퀄 승인 같은 기대까지 더했을 때 10만 전자를 간다라는 쪽인 거죠. 지금 실적에서는 어디까지는 마음속에 TP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마음속에 목표줄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보면은 10만 전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반기에 있을 이제 퀄 테스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좀 변화들이 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기보다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들이 삼성전자에는 우호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영업이익을 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월 말에 실적 발표 있을 텐데 엄청 좋겠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조금 기대를 실어 가다 보니까 오늘 장에 있어서도 빨간불을 어제와 다르게 켜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자리도 유지한다라는 점에서 견조하다라는 생각은 오늘 또한 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차영주 위원님, SK하이닉스는 진짜 고민하게 하는 자리를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오르는 추세도 아니고 내리는 추세도 아니고 옆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건 어떤 시선으로 지금 해석해야 하지 싶거든요. 상황에서 전략 주신다면요? 자, 삼성전자를 통해서 하이닉스를 보시려고 한다라면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의문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잘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지금 10조잖아요. 10조 곱하기 4하면 얼마입니까?
40조 영업이익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네이버에 나온 가이던스를 보면 44조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44조가 높은 거냐라고 봤을 때 이게 2022년 수준입니다. 2022년 수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높았을 때 2020년과 2021년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50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서 40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때보다 영업이익이 낮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가랑 지금 주가가 같으면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저는 오해다라고 하는 게 재무제표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좀 미약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플러스 알파를 준다라는 것은 HBM3E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여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퀄테스트가 8월 달에 통과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 안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과를 못 한다라면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마냥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고속도로가 뚫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안 된다라면 그렇다면 40조 영업이익으로 쳐줘야죠. 그렇다면 지금 PER 정도라면 적정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부터 8만 5천 원서부터 9만 원대 초반까지는 개인들의 수급이거든요. 제가 MTN에서 계속 말씀드렸을 때 이걸 뚫어내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 말씀드렸다면 긍정적인 얘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걸 뚫어주고 있죠. 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이번 주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외국인들이 배팅한다라면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삼성전자 사고 있는 현상이 과연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거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겠고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제 이제 좀 노이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통과하면 하이닉스가 그만큼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역시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근데 역시 지금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 별개로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불난 호떡집이잖아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호떡을 사가려고 하는 거고 호떡을 사간 사람이 잘 되냐 못 되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못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클로바엑스죠. 근데 그거보다는 하이닉스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이제 TP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하이닉스 중심으로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25만 원 돌파 여부 이후에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만 원을 그럼 언제 어떠한 이유로 좀 달성을 하는지 어떤 수급의 힘으로 달성을 하고 돌파를 하는지 그때 구간에서 또 해석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또 그때 우리 차 위원님의 의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도 뭔가 부담스럽고 SK하이닉스도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소부장 쪽 보게 되는 거고 뭐 JMB라든지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등등 지금 다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또 저도 많이 고민 나누고 이야기 나눠봤지만 지금 시기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 또한 있어가지고 이건 진짜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좋다라는 거고 어떻게 전략을 내려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튈 때는 네. 가벼운 사람들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시총?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한다라면 제가 순위권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제로죠. 왜냐하면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라톤을 뛴다라고 하면 이제 지구력이죠. 따라서 지금은 그동안에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거냐, 지구력을 버틸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굉장히 세다. 굉장히 세다. 하이닉스 굉장히 셉니다. 이럴 때만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꾸준히. 왜냐하면 일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 개별 종목들이 튀는 걸 보면 단발적으로 튀는 것들이 좀 강하죠. 그렇게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회사에서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적절한 시점에서 이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넓히기보다는 그냥 좁히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종목이 튄다라고 해서 심지어 반도체 종목 진짜 많잖아요. 근데 하나씩 다 튈 때마다 뭔가 따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좁혀서 보실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순매수 탑10 중에서 4위에 올라와 있는 LG전자 같이 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LG전자도 덩달아서 좋은 실적,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가 맞았던 것 같고 주가도 화답을 합니다. 가전이 2분기 비수기라지만 구독형 가전인가요? 그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워낙 이전에 주가 펌핑이 있었던 게 냉난방 공조 쪽으로도 하겠다, 묶였기 때문에 실적 개선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10만 원 위 안착은 이제 정확하게 된 것 같고 그 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가가 사실 중요해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LG전자는.
그렇죠.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날인 것 같은데요. 일단 LG전자의 경우는 골고루 또 사업적인 면에서 성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의 경우는 충분히 좀 바닥권에서 서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특히나 가전 부분이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 부분의 경우는 이제 B2B 중심으로 성과를 보여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사실 B2B 쪽에 많은 좀 포커스를 두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속에서도 충분한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계절성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LG전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바로 이제 전장 부분인데요. 이 전장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고객사도 많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과감하게 일단은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이 전장 부분에 많이 집중했었기 때문에 이 전장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앞으로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새롭게 기대가 되는 사업이 있죠.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이 매출 부분에서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경우 이제 골고루 매출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파리올림픽을 또 앞두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파리올림픽으로 인해서 OLED TV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LG전자의 경우는 11만 원대를 이제부터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온 상황에서 11만 원대를 좀 저항선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단기간에 상승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저항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좀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돌파를 해내준다면 충분히 12만 원, 13만 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너무나 섣불리 신규 매수에 진입하시는 것보다도 현재는 11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조금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소외가 되었던 종목이죠.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올라왔지만 지금도 가격 메리트가 넓게 봤을 때 있는 구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차 의원님, LG가가 요즘 불을 뿜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실적 뜯어봤을 때도 3D풀이 조금 견인할 거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D풀도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가파르게 올려 세우고 있거든요. 이거 애플 우리는 고객사로 둔다라고 해서 애플 주문이 늘어났다라는 이유도 있었는데 그러면 뭐 올림픽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LG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우상향 확실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일까요? 제가 지금 이제 이 프로의 시선 말고 다른 코너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추천을 좀 몇 번 했었습니다. 추천했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죠. 지금 이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공통점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바라는 분야에서 아직 실적 확인은 안 됐어요. 삼성전자는 HBM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는 이제 전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부, 그러니까 이쪽은 삼성전자는 우리가 낸드 쪽,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는 백색가전에서 결국 수익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둘 다 붙게 된다라면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되겠죠.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입니다. 왜냐하면 애플 휴대폰이라는 게 제가 그동안 휴대폰 관련주들은 한 3년 정도는 한 번도 추천드린 적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새로운 휴대폰 나온다 그래서 바로바로 지금 뭐 그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바꾸시는 분들은 이제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온디바이스 AI가 이번에 나온 애플 휴대폰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갤럭시 23입니다만 저도 3년 만에 처음으로 70폰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을 계속해서 밀릴 때마다 말씀드렸고 그때 22만 원 당일 음봉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온디바이스 AI, LG전자 같은 게 이제 전장에 대한 트리거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는데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LG 못 믿겠다. 요즘 시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도대체 차기 주도주라는 바이오 언제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둘이 뚜렷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캐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얘기 나왔으니까요. 바이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5위.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기관 쪽에서는 리가켄바이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오늘 날 잡았어요. 어떤 특정한 키워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래대금 상단에서는 HLB,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보이고 리가캠바이오, 바이넥스, 알테오젠 최근에 바이오로 이름 날렸었던 쪽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온갖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자 바이오 관련해서도 본부장님과 점검해 볼게요. 물 만났고 그냥 어떤 대표주들 샀어도 오늘 차익하느라 바쁠 수 있었던 시장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금요일이고요. 마감 앞뒀습니다. 이 시간 차익을 더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바이오주 참 투자가 너무나 까다로운 네.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살펴봐서 일단 바이오주의 경우는 뭔가 지수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도 조금 짧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주의 경우는 물론 분위기도 분위기이지만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제 섹터군 중에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도 워낙 급등락을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바이오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업종별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이 안에서는 뭔가 분위기를 잘 타야 됩니다. 어느 쪽에 시선이 몰리느냐 이런 분위기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뭐 치매라든지 뭐 이제 임상 관련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렇게 조금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만 살펴봐서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이 워낙에 크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재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좀 시선이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비만 치료제 제품이죠. 이 삭센다가 올해 특허 만료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한번 이슈에 민감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수혜 기대감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는요. 이렇게 제약주의 경우는 주요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보다도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단기적으로 괜찮고 비만주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본부장님 그럼 CDMO 쪽은 어떠세요? 이게 미국 생물보안법이 원래 7월에 통과 예정이었는데 11월로 미뤄졌는데 오히려 좋아라고 하면서 지금 더 잘 가요. 더 강화될 것 같아. 이런 시선이 좀 모이는 것 같아요. 대선과 좀 엮여서. 그럼 연말까지는 지속 관점일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게 바이넥스가 더 가볍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고가권에서 한번 수급 들어온 이후에 쉬거든요. 전략을 차별화적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다 담아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연내 유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시기가 미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제 기대감이 또 더해질 수 있을 만한 기간들이 좀 더 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제 원료 이제 의약품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특히나 반사적인 이익이 충분히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 중국의 CDMO 이 물량의 상당액이 이제 국내 기업의 몫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느 종목이 뭐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도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종목별로 흐름과 그리고 주가의 어떤 성격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글로벌 이제 CDMO 톱3로 이제 분류가 되는 부분이 스위스 론자 그리고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생물보안법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또 시선이 그리고 관심이 몰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일단은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흐름 그리고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관점 딱 한 번만. 차 의원님 그럼 쌈바를 사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그 2021년서부터 가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목표가 100만 원짜리 하면서. 100만 원. 네, 100만 원씩 항상 이제 말씀할 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저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하신 분들은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은 정말 이제 횡보하는 오랜 되죠. 자, 삼성바이오 일봉을 한번 좀 보시죠. 저는 삼성바이오의 일봉이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저께 70만 원대, 75만 원에서 80만 원 마의벽을 단숨에 뚫어줬죠. 네. 그다음에 지금 3일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안하다라면 이틀 연속 거대 양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거의 10% 올라온 상태인데 저 물량이 왜 안 나올까요? 전 교과서죠. 저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저거는 옆으로 기간 조정이에요. 제가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도 기간 조정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무거운 것이 이틀 동안 양봉 이후에 80만 원 더군다나 고점에서 80만 원 안 깨고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작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매집이라는 거죠. 저건 전형적인 교과서 차트입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는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를 그럼 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삼성바이오가 이제 다음 주 중에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그것을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만 삼성바이오는 워낙 무겁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움직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 보면 지금 이제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바이오보다 제약주들이 유한양행도 그렇고 지금 뭐 중해제약도 그렇고 한미약품 같은 게 완전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한번 뭐 슈팅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 자, CDMO의 수혜주구는 과연 삼성바이오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바이오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 뭐냐면 대기업이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 못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근데 그 모델은 이제 삼성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위탁 생산을 통해서 CDMO를 통해서 돈을 받고 삼성바이오는 신약 개발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는 건데 그다음에 뛰어든 게 롯데죠. 롯데바이오가 지금 있죠. 롯데바이오가 있죠. 따라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상당히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롯데바이오가 2025년에 저희 IPO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롯데그룹 자체의 IPO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CDMO 얘기가 나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일단 기준적으로 보시고요. 페이스메이커로 보시고 롯데바이오에 대한 IPO 이슈,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제약회사들에 대한 이슈, 추격,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어떤 따라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를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경 롯데바이오로직스 IPO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바이오텍보다는 제약사 위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도 잘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두 분과 함께했고요. 김진경 본부장, 차용주 전문위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